화요 XP 같은 경우는 바닐라 느낌이 잘 느껴지고, 청명주 같은 경우는 거의 누룽지와 비슷할 만큼 어떤 제품을 마셔보면 굉장히 맛있고. 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스키가 아닌 한국에서 만든 오크통 숙성 증류식 소주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셔볼 제품은 앞에 보이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증류식 소주 중에서 오크통 숙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요 XP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입국을 사용했고 감압식 증류를 한 다음에 이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5년 정도 장기간 숙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이 오크통 숙성 청명주인데요. 이 다른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대인배 유튜버 술순호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순호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을 볼 수 있게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압식 증류를 했고, 아무래도 국내 1호 누룩명인 한영석 명인께서 만든 술이다 보니까 입국 대신 누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이 다농바이오의 수록 챕터 1 서막입니다. 이 제품은 입국을 사용했고요. 상압식 증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요 XP가 아메리칸 오크 배럴, 그리고 이 청명주가 8년간 포르지스 증류소에서 버번을 숙성했던 오크통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이 수록 같은 경우는 PX 쉐리 캐스크, 그리고 포트 캐스크, 또 레드와인 캐스크까지 약간 와인 풍미가 나는 그런 캐스크에서 숙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수록은 숙성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청명주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숙성했다고 하네요. 각각 특징이 다른데요. 누룩을 사용한 청명주도 있고, 입국을 사용한 수록과 화요, 그리고 캐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버번 쪽, 그리고 와인 쪽, 이런 식으로 좀 캐릭터가 나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세 가지를 다 마셔봤는데 비교해서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마셔보면서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요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 XP 같은 경우는 사실 쌀베니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마셔봤을 때는 뭔가 발베니 쪽보다는, 그런 스카치 계열보다는 약간 라이 위스키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메리칸 위스키와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구체적으로 숙성 기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데일리샷을 봤을 때는 5년 정도 숙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제품을 한번 따라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죠. 황금빛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도수는 41도인데 화요 41을 숙성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숙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증발량 때문에 도수가 조금 변할 텐데, 아마도 이 숙성을 한 다음에 물을 섞어서 화요 41도, 화요 XP도 도수를 맞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확실히 이 제품은 과거에 마셔봤을 때도 그랬는데 라이 위스키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풀 느낌이 많이 나면서 약간 민티하고요. 바닐라의 달달한 느낌이 굉장히 향해서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숙성을 해서 그런지 이 소주의 누룩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봐도 약간 라이 위스키와 유사하게 바닐라 느낌이 잘 느껴지고, 질감은 살짝 오일리한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맛이 비어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희미하지만 그런 소주의 누룩 느낌이 느껴져서 이게 증류식 소주라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어느 한쪽에 더 가깝냐고 물어본다면 숙성을 하지 않은 증류식 소주보다는 약간 버번 위스키나 라이 위스키 쪽에 조금 더 캐릭터가 가깝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피니쉬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 편이고, 맛의 레이어를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기대하고 드시면 약간 심심할 것 같고, 위스키 느낌이 나는 증류식 소주, 그래서 한식 같은 안주류와 같이 페어링을 함께 한다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크 숙성 청명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주 같은 경우는 화산기한이라는 웹툰과 콜라보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를 볼 때 수요주식회도 그렇고 술순호님도 그렇고 이 웹툰을 안 보신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즐겨보는 웹툰입니다. 심지어 저는 원피스나 나루토 같이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도 보지 않았는데요. 이 화산기한 같은 경우는 소설로 먼저 읽고 나서 웹툰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명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상당히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한번 따라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을 보면 화요 XP보다도 훨씬 더 연한 색이라고 느껴집니다. 화요 XP가 옐로우 골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투명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밝은 금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색의 차이는 아무래도 6개월밖에 숙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간 숙성한 화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제품도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화요가 약간 위스키에 가까운 그런 향이 났다고 한다면 이 청명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통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릿의 느낌이 화요 같은 경우는 조금 오크통에 희석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청명주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피릿의 캐릭터가 약간 개성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누룽지와 비슷할 만큼 굉장히 구수한 향이 느껴지고 도수가 몇 도인지 도수가 51도인데 51도라는 고도수라서 그런지 약간 알코올이 찌르는 느낌도 향에서 같이 있네요. 그리고 아직 마셔보지 않았지만 향만 맡아도 뭔가 좀 미끌미끌하고 꾸덕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굉장히 구수합니다. 향에서 맡았던 것처럼 거의 누룽지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구수한 맛이 느껴지고 향에서는 굉장히 꾸덕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꾸덕하지는 않습니다. 입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약간 오일리한 수준이고 이 화요가 굉장히 라이 위스키 같은 그런 풀의 느낌이 많이 났다면 이 오크 숙성 청명주 같은 경우는 같은 풀의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마른 듯한 그게 지푸라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그런 풀의 느낌이 납니다. 그게 구수한 느낌과 합쳐져서 조금 더 동양적인 그런 향을 풍기는 것 같고 도수는 51도로 이 제품이 화요 XP보다 조금 더 높지만 스파이시한 느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요 XP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이 오크수성 청명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파이시하지 않고 목넘김도 비교적 도수 대비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청명주를 평소에 또 즐겨 마시고 최근에도 배치 17과 18번 그리고 19번도 마셔보고 청명 탁주도 마셔봤는데요. 사실 청명주라고 하면 그런 메론이나 참외 같은 굉장히 프루티하고 달콤한 그런 과일의 느낌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오크 숙성 청명주를 마셨을 때는 그런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청명주 증류를 한 청명 소주를 마셔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청명주랑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프루티하고 달콤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구수한 쪽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농바이오의 수록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농바이오의 수록 같은 경우는 챕터를 나눠서 나오는 것 같은데 1장 서막이라고 나왔고요. 가장 위스키와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캐스크 스트렝스의 논칠 필터 그리고 내추럴 컬러라는 표현을 썼고 도수도 59도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숙성한 캐스크도 어떻게 보면 이 청명주 같은 경우가 EX 버번 캐스크, 화요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버번 위스키들이 사용하는 버진 오크라든지 아니면 EX 버번 캐스크일 것 같은데 이 수록 같은 경우는 PX 쉐리와 토니 포트 그리고 레드와인 캐스크를 사용한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 다농바이오의 가무치 소주의 굉장한 팬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따로 다룬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시험해 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했던 나포세일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소장용으로 병으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65도의 뉴메이크 스피릿을 팔아서 이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었는데 사실 나포세일 같은 경우가 가장 위스키에 근접하다고 느꼈었는데 어떤 제품을 마셔보면 굉장히 맛있고 또 어떤 제품을 마셔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올로로스 캐스크와 레드와인 캐스크는 맛있었는데 이 더블 캐스크 제품들 특히나 뉴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누룩취가 너무 심해서 약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수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오픈해서 마셨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화요와 이 청명주와 비교해서 마셔보면 어떤지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만 유일하게 코르크네요. 일단 색을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죠. 다른 두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진한 갈색을 보여줍니다. 약간 구릿빛에서 갈색 그 사이 중간쯤의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스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맛있는 색깔이라고 느껴지네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부터 굉장히 달콤해요. 처음 오픈했을 때도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알코올에 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레이션을 좀 거치고 나니까 훨씬 더 그런 알코올치가 줄어들면서 더 달콤한 느낌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의 누룩 느낌이 있어서 위스키라고 하기에는 그런 증류식 소주의 캐릭터가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화요 XP랑 조금 유사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화요 XP가 약간 증류식 소주로 만든 버번 느낌이라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증류식 소주로 만든 그런 쉐리 캐스크 속성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소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와는 조금 결이 다른, 조금 더 재밌는 새로운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처음보다 더 달아진 것 같아요. 에어레이션을 거치니까 단맛이 훨씬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약간 찐덕찐덕한 건과일의 단맛이 느껴지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약간 꽃감이 떠오릅니다. 그런 꽃감 같은 건자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구수하면서 달달한 그런 건과일의 맛이 느껴지고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의 누룩의 그런 느낌도 같이 느껴져서 이 레이어 측면에서는 이 세 제품 중에 가장 다양한 레이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스카치랑 비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누룩의 느낌, 조금 개성 있는 캐릭터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했던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 누룩치가 너무 튄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의 느낌이 너무 세다든지 하나의 캐릭터가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든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이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마셔오던 그런 가무치 라포세이를 생각했을 때는 그 묘한 접점을 찾아서 대중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도라는 도수를 생각한다면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마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수록은 대부분의 분들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마셔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한국에서 만든 오크통 숙성 증류식 소주를 마셔본 제 소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화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7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9만원대에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500ml 기준으로. 그리고 이 청명주 같은 경우는 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500ml 기준으로 13만원대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수록 같은 경우가 700ml에 14만원대, 그러니까 500ml면 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화요가 한 8, 9만원, 수록이 한 10만원, 그리고 청명주가 한 13만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수록이 가장 가성비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59도라는 낮지 않은 도수의 그런 와인 캐스크의 특징들을 잘 담아냈고 소주의 특징도 잘 담아내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마시기에도 뭔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오프노트들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화요 XP 같은 경우는 음식 없이 마시기에는 조금 빈 공간이 많이 느껴져서 위스키를 평소에 즐기시던 분들이 드시기에는 약간 심심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짝 매운 느낌도 튀어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 가격 대비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명주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이런 이 위스키와 좀 가까운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조금 더 전통주에 가까운 캐릭터인데, 예전에 화심주조에서 나온 미라운 베리형이 약간 그랬거든요. 군살로 만들어서 뭔가 누룽지 같은 구수함이 느껴지고 개성이 있었는데, 이 제품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맛이 아닌 뭔가 전통주와 좀 가까우면서 오크의 느낌을 잘 살린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구하지도 못할 술이지만 이 500ml에 13만원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기에는 응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약간 망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크 숙성 증류식 소주를 응원하는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먼 미래에 지금의 오늘을 돌아본다면 이런 제품들을 한 병씩 구매해서 마셔보거나 또 소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세 가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 세 제품의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